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성운설이라고 해요. 성운설. 이 성운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 태양계는 동시탄생이다라는 거야. 태양계는 하나의 성운에서 동시에 탄생한다. 이것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태양계 천체들의 운동성이 통일되어 있거든.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운동성이 통일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여기다가 태양 서에서 동으로 자전해요. 그럼 행성들,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 있잖아. 얘네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서에서 동으로 공전도 해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한다. 이게 하나의 성운에서 동시에 탄생했기 때문에 그 성운의 운동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잠깐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북극성에서 바라봤을 때 북극성에서 관찰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그걸 서에서 동이라고 정의한다. 북극성에서 관찰시 반시계. 자, 생각해봐. 원시태양이라고 하지. 북극성이 어디 있을까? 여기 위에 있지 않을까? 여기에 어딘가에 북극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북극성.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럼 이게 전부 다 뭐로 돌고 있다고? 반시계. 태양이 자전하는 것도 반시계, 행성들이 공전하는 것도 반시계, 행성들이 자전하는 것도 심지어 반시계. 그러니까 처음 운동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야. 성운의 운동성이. 이해가? 그래야지만 천체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물론 이 예외가 있어요. 단 금성과 천왕성은 예외야. 자전은 예외. 금성과 천왕성의 자전은 예외예요. 왜 그러냐? 금성, 수성지할 때 금성은 어떻게 되냐면 돌 때 반시계로 돌아. 그러니까 서에서 동이 아니고 얘는 동에서 서야. 얘는 동에서 서예요. 천왕성은 자전축이 누워서 돌아요.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 게 이렇게 누워서 돌고 이렇게 돌고 천왕성은. 이게 왜 그러냐? 아마 운석이 얻어맞았다고 생각해. 외계 천체에 얻어맞아갖고 원래 자전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근데 운석 맞은 방향이 이쪽 결인 거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쪽 결로 때리면 반대로 돌 수 있겠지.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 동에서 서로 돌긴 도는데 엄청 느려. 어느 정도 느리냐? 1년에 한 바퀴야. 우리는 하루에 한 바퀴가 자전이잖아. 얘는 1년에 한 바퀴로 동에서 서로 돈다고. 얻어맞아라 운동성이 같은 걸로 판단하고. 천왕성도 원래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었는데 얻어맞아서 더 달았다고. 이렇게 운동성이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더라. 이것만 설명하고 합시다. 행성은 따로 뒤에서 정리할게요. 뒤에 보면 행성도 이 성운설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 행성 파트에서 합시다. 지금은 천체에 대해서 이런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더라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성운에서 써야 한다. 자, 그러면 볼게. 처음에 뭉게 이게 성운이다. 성운. 이때 성운이 그 움직임이 있거든. 움직임이 뚜렷하진 않아. 근데 얘가 자전을 해요. 이렇게 훅 돌고 훅 자전하게. 자전을 하게 되면은 운동 속도가 빨라져. 운동 속도가 빨라지면 납작해져. 피자판 생각하면 돼. 피자판 돌리면 돌릴수록 납작해지지. 옆으로 퍼지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돌면은 운동성이 뚜렷해지고. 다시. 이 앞에를 잘못 적었다. 중력 수축으로 적어야 되는데. 중력 수축하면 운동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잘못 적었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은 운동성이 빨라지면서 속도가 올라가요. 너 김연아 스케이트 탈 때 회전 빨리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돌다가 몸을 후리면 확 빨라지잖아.
기울라 뭐냐? 그 회전할 때 몸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형체가 줄어들면 운동성이 뚜렷이 빨라진다고. 이게 그거야.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은 운동 속도가 빨라지고 납작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원반의 형태로 바뀐다. 됐어? 원반의 형태가 원반. 자, 이 원반형의 중심부랑 조변부가 있을 때 중심부에서는 원시별이 탄생한다고. 원시별. 원시별은 별이 아니지. 별이 아니니까 원시별이라고 붙인 거지. 이 원시별의 그 빛이 나는 원리가 중력 수축이야.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되고, 이 가열된 상태에서 나오는 빛을 원시별이라고 해. 원래 그냥 별은 그 수소 핵융합 해야 되는 거지.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가열돼서 빛이 나고 있으면 원시별이라고 한다. 그림으로 볼까요? 봐. 이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얘가 수축을 해. 그러면 내려온 만큼 뭐가 감소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지?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이 운동 에너지 이퀄 열 에너지거든. 가열된다고. 가열이 충분히 되면 빛이 나는 거는 이미 경험을 알고 있잖아. 쇠젓가락도 빛이 날 수 있지? 숟가락도 빛이 날 수 있지? 화통이라도 계속 지져봐. 빨갛게 다르잖아. 알지? 그 정도는 알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해갖고 빛이 나오고 있는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계열성, 별이 되거든요. 주계열성. 즉 별이 되는데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해야 돼.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주계열성, 즉 별이 될 수 있는데, 별은 4개의 수소 가지고 헬륨으로 만들면서 빛이 나면은 요거 가지고 빛이 나고 있는 상태를 별이라고 하는 거야. 주계열성, 수소 핵융합을 했다고 하지. 멋있게 좀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고 있으면 그때부터 별이라고 한다. 그럼 주변부 얘기를 하기 전에, 주변부는 행성이니까 뒷단으로 잡시다. 지금 별까지 나왔다. 그리고 하나 더. 원시별은 이거 따로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놔. 원시별에 그 탄생 조건이 있어. 이거 시험 나와. 원시별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 고밀도. 밀도가 친해야 되고, 두 번째가 저온이어야 돼. 저온. 고온이 아니야. 저온이야. 원시별이 시작될 수 있는 곳의 조건은 고밀도야. 밀도가 밀집돼 있어야지 수축할 거 아니야. 온도가 높으면 흩어지려고 하는 힘이 더 세. 기체의 팽창 생각해봐. 가열되면 팽창하려는 힘이 더 세잖아. 그래서 충분히 수축할 수 있게끔 고밀도와 저온 조건에서 원시별이 탄생한다. 이거 알아놓고, 두 번째 뭐라고 적어도 될까? 탄생 조건 말고 하나의 성분에서 여러 개가 탄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메인이 별이 되는 거지, 중심이. 이거 봐봐,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잘 안 나오더라. 그림이 잘 안 나왔어. 이런 데서 여러 군데에서 원시별이 탄생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별까지 진화할 수 있는 건 중심 부분이라고, 중심 부분. 알겠지? 원시별은 중심에 좀 여러 개 탄생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체크합니다. 첫 번째, 50원경 전에 수축했다. 50원경 전에.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하나 빼줘. 얘 성운이잖아, 성운. 이 성운이 다른 별에 초신성 폭발 잔해가 들어있는 성운이야. 초신성 폭발의 잔해. 그러니까 지구에 우라늄도 있고 금도 있는 거지. 그 최초의 빅뱅 때의 성운이 아니라고. 빅뱅 때 만들어진 최초의 성운이 아니고, 기존에 별이 한번 탄생했다가 터져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뭉쳐갖고 만들어진 별이야.
자, 그럼 거기 봅시다. 태양계의 성운의 형성 보시면 밀도가 큰 부분, 이거 하나 더 적어놔. 플러스 저온.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이 형성된다. 그리고 성운이 수축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납작한 원반을 형성한다. 여기 방금 설명한 다음에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서 태양이 된다는 얘기. 온도 기준은 1000만 켈빈이에요. 1000만 켈빈. 그다음에 미행성체 얘기 나오는데 이 미행성체가 원반부에서 생성되고요. 원반부에서 미행성체가 형성되고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원시 행성이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행성이 되는 거야. 단계가. 여기 보면 미행성체가 아주 작은 암석 파편들이 있다고. 그 암석 파편들끼리 뭉치면서 원시 행성되고 그게 더 뭉치면 행성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 얘기합시다. 태양계 성운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성된다. 왜? 여기 지구에 불이,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원시 원반의 특징이 이 중심부 중력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돼요.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앞쪽은 암석형이 들어가요. 암석형. 뒷부분은 중력이 약해서 가스형이 되는데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된다. 이 태양 중심 부분은 그 녹는적이 높은 암석형이 되고 바깥쪽 부분은 녹는적이 낮은 가스형이 된다. 그게 이제 각각 지구형과 목성형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 지구형과 목성형. 지구형 특징 체크해 볼까요? 그 녹는적이 높고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서 행성을 만든다. 목성형은 녹는적이 낮은 가벼운 물질들이 그 행성을 형성한다. 여기는 이제 온도가 높음으로 얘가 착하고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 높음으로 얘가 착하고 태양과 먼 곳은 온도가 낮음으로 녹는적이 낮은 애들이 뭉칠 수 있었다. 그래서 각각 지구형 목성형이 되는 거고 메인 물질들은 체크 하나씩 해볼까? 메인 물질 얘는 철, 니켈, 주석을 오른쪽은 얼음, 메테인 또는 수소, 헬륨 이런 거 이런 게 주성분을 해갖고 만드는 물질이다. 지구형과 목성형 비교할 때 요령 하나 알려줄게. 지구형의 이미지를 쇠구슬로 봐. 지구형의 이미지를 쇠구슬로 보시고 목성형의 이미지를 통나무로 본 다음에 분석하면은 여기 가운데까지는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어. 지구형은 작다. 즉 쇠구슬은 조그맣고 통나무는 크다. 질량. 쇠구슬은 가벼운데 통나무는 무겁다. 대신 물에 뜨지. 통나무는. 그러니까 통나무는 밀도가 작다. 쇠구슬은 밀도 크다. 이렇게. 표면 상태부터 위성수는 지금의 지구랑 비교할 때 지금 지구의 표면 상태 암흑이지. 목성형은 가스. 지구에 골이 있어 없어? 플라워 없지? 목성형은 있지. 그러면 위성수 지구 끼케 하나 갖고 있다고. 지구형은 없거나 한두 개야. 적거나 없다. 근데 목성형은 한 번에 막 7, 8개씩 갖고 있어. 여러 개 갖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지구형과 목성형 비교하시면 되고요. 넘겨서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타는 과정. 이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볼 거야. 여기서 이제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맞아. 자, 먼저 미행성
성체들이 계속 충돌하는 행성 터지.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원시 행성이 생성되거든. 원시 행성. 자, 이 원시 행성이 마그마의 바다를 이룬다고 해. 싹 다 녹아요. 지구가 싹 다 녹아. 왜 녹을 수가 있냐? 1번 중력에 의한 저 미행성체가 충돌할 때 이 위에서부터 떨어지잖아. 맞지? 그럼 위에 있는 놈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도 바뀌지. 그러다가 충돌하면 멈추잖아. 그 멈추면 에너지 부족 멈추기 위해서 얘가 다른 걸로 바뀌어야 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게 가열원이에요. 가열원. 위에서부터 충돌열이라고 표현해. 충돌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 근데 지구가 대기가 없으면 이 열이 금방 사라지거든. 금방 사라지는데 엄청 두꺼운 수증기 대기가 있었어. 두꺼운 수증기 대기. 이 녀석의 온실 효과가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를 생각해보래. 바다. 엄청 많지 물이. 그 물이 저 당시에 전부 다 수증기로 있었다고. 그럼 그 수증기들이 만들어내는 온실 효과가 어땠겠냐는 거지. 미행성체가 충돌열로 들어왔을 때 그 열이 거의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 있어. 그것 때문에 지구가 싹 다 녹아요. 싹 다 녹아서 마그마 바다가 되고, 싹 다 녹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일어나. 밀도 차에 의한 분리.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때 이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 철이나 니켈 같이 무거운 애들은 바닥으로 깔리고요. 그 다음에 그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는 위로 떠. 이렇게. 그럼 철, 니켈이 모인 걸 우리가 핵이라고 하지, 핵층. 규산형 광물이 모인 걸 우리가 멘틀이라고 하지, 멘틀. 그래서 핵과 멘틀의 성분이 분리가 된다고. 철, 니켈이 핵의 죄가 있고 규산형 광물은 위로 간다. 이 시기 때 점점 중심부 밀도가 증가하는 거야. 중심부 밀도가 점점 커진다. 맞지? 왜? 철과 니켈이 자꾸 중심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직권이 완성이 돼. 지각 메틀 매핵 직권이 완성돼. 그러면 이제 지구가 식는다고. 식으면 뜨거운 비가 내리지. 뜨거운 비가 내리고 얘가 저지대로 모여. 저지대로 모이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원시 바다라고 하는 거야. 원시 바다. 원시 바다. 1등이 이 직권의 완성이야. 직권의 층상 구조가 완성돼요. 이게 제일 먼저 완성되는 게 지구계에서 제일 먼저 완성되는 게 직권의 층상 구조. 두 번째가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세 번째가 비로소 생명체가 탄생해. 바다가 있어야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 생명체가 탄생하고 산소를 열심히 만들다 보면 마지막 네 번째로 기권이 완성되지. 기권의 완성, 즉 오존층, 산소와 오존층이 생성된다. 산소, 그다음에 오존층. 이게 순서니까 순서 외워놔. 이거 순서 모른다. 제일 먼저 완성된 게 직권, 두 번째가 수권, 세 번째가 생물권, 네 번째가 기권. 이런 식으로. 그럼 교집에서 정리합시다. 자, 미행성체 충돌열 때문에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다고 하지.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수증기의 온실효과. 지금 여기 뭉게 하얗게 표현한 게 수증기의 온실효과 표현일까요? 감염물질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무소음 물질은 가라앉아서 해. 그 다음에 원시 지각이 형성된다고 하지. 식어서 냉각되어서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비가 내려서 원시 바다가 형성됩니다. 2번. 최초 생명체가 탄생하는 게 3번. 마지막 네 번째가 산소와 오존층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원시 바다, 2번 생명체, 3번, 그다음에 4번 산소와 오존층.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씩 하시고, 다음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라고 해서 요건 외워놓읍시다. 이거 지구인데 이거 지각이랑 지구랑 나눠서 외우나 시험 둘 다 나와.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 vs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지각이 순서가 산규알철 카나크마야. 산규, 알철, 카나, 크마. 산규알철 카나크마.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렇게 순서가 제일 많은 게 누구냐? 산소. 2등이 규소, 3등이 알루미늄, 4등이 철, 5등이 칼슘, 6등이 나트륨, 7등이 칼륨, 8등이 마그네슘. 이게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고, 이거 못 외우면 시험 문제 못 푼다. 산규알철 카나크마 반드시 외워야 돼. 이게 G9가 되면은 철이 1등으로 치고 올라와. 철이 1등으로 치고 올라와. 산소, 규소는 그대로 2등, 3등이에요. 산소, 규소는 그대로 2등, 3등이 되고, 마지막에 저기 뒤에 있는 마그네슘이 또 치고 올라와. 앞쪽으로 4등까지 가서 그렇죠. 산소, 규소는 2, 3등이 되고, 철이 1등, 마그네슘이 4등으로 치고 들어온다고. 왜 그럴까? 층상 구조 때문에. 대부분 지구에 가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 있는데 핵에 묵직하면은 핵이가 있다 보니까 지각만 고려하면 얼마 없던 게 지구 전체로 고려하면 철이 1등인 이유가 죄다 핵이가 있거든. 이 순서 기억하시고,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물이야. 물에 있는 산소 성분, 물이 H2잖아. H2에서 산소가 양이 제일 많다고. 이거 헷갈리지 마. 질량비야. 수소 질량은 양성자가 하나라서 1인데 산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8개, 중성자 8개이기 때문에 16개, 16배 무거워. 그러니까 수소가 2개 있어봤자 산소보다 가볍다고. 그래서 산소가 1등이야. 산소가 1등, 그 다음이 탄소가 1등. 탄소는 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이 탄소화합물이거든. 탄소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이런 것도 전부 다 탄소를 기본 돌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2등이 탄소야. 그 다음에 어디에나 핑계 들어가는 감초 같은 수소가 3등이고요. 마지막 질소가 3등이야. 이거 외울 때 너네 이제 TV 보면은 영화 나오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OCN이나 OCN 이 H를 E로 발음해봐. OCN 외우기 싫다. 자, 아무튼 OCN 외워. OCN E로 외우고 해. 혹시 들어봤냐? 염기를 그 OH 마이너스 있으면 이거 염기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거 알아? OH 마이너스 T가 있으면 염기야. 애기. 한번 맞을 것 같다. 그만해야겠다. 이거 지구가 생명체 구성 성분이 물에 빅뱅 때 만든 거 있죠? 그 다음에 태양 정도 질량에서 만든 거 있고, 태양 10배 질량에서 만든 거 있고, 초지성 폭발로 만든 거 있지. 그게 여기 다 있는 거야. 결국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든다고. 빅뱅과 그 다음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이 원소가 생성됩니다. 여기 뒤에는 그냥 참고로 그림 읽어보시면 되고요. 뒤에 문제 풀어놓은 게 숙제. 이제 그걸로 넘어갈 거야. 물리 문제 풀이로 넘어갈 거야. 내일부터 어려니? 잠깐 쉬었다 해줄게.